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6분의 사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혼자를 못 견디고 이별의 이성을 잃게 되며 끊임없이 애정을 확인하는 27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공포스럽고 자취방에 혼자 있는 것조차 못 견디게 괴롭고 이별을 통보받으면 이성을 잃고 자살한다고 협박하거나 울며 불며 매달리고 비명을 지르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애정을 확인하려 하고요. 대인관계가 좋지 못해서 이직을 6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 경계성 성격 장애가 아니고요. 애정 결핍이라는 겁니다. 애정 결핍. 의외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참 많으세요. 네. 어렸을 때 충분한 애정을 못 받는 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긴 합니다. 모든 원인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성인 돼서 그게 다시 나타나는 거죠. 해결 방법은요, 애정 결핍 극복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애정을 못 받은 것 같다가 다시 보충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훈련을 하는 거죠. 성인으로서. 네. 이게 이제 닥터유가 이 강의를 올려놨는데요. 이 강의가 아니고 동영상이 아니고 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있지 않고 닥터유 홈페이지만 있습니다. 닥터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애정 결핍 극복 훈련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약하면은요, 3가지 훈련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혼자 하기, 두 번째 함께 하기, 세 번째 같이 하기입니다. 혼자 하기는 말 그대로 혼자 하는 거죠. 네, 당분간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단계이긴 해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평생 살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훈련이니까 당분간만, 빠르면은 2주 정도만, 혼자 하기를, 이렇게 밥도 혼자 먹고, 놀기도 혼자 놀고, 영화관에도 혼자 가고, 혼밥, 혼영, 노래방에도 혼자 가고, 이런 거죠. 네. 근데 딱, 2주 정도만 하는 겁니다. 제가 혼자는 1박 2일을 많이 권하잖아요. 네, 이것도 하시면 좋습니다. 혼자 일부러 여행을 갔다가 혼자 가보는 거죠. 그게 구경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 보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자취방에 있으니까 어차피 혼자 있는 경우가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혼자 해보겠다. 이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함께 하기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만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함께 하기는 반대입니다. 네, 그런 사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갖다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갖다가 떨어놓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나를 갖다 내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저까지도 내가 함께 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제대로 하면 2주, 한 2주에서 1개월 정도 하면 됩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만나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같이 하기입니다. 네, 같이 하기가 이제 바로 진짜 애정 찾기죠. 만약에 그게 남자라고 한다면은 남친 쉽게 사귀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남친이라는 게 또는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베스트 프렌드, 또 가족이 되면은 가족, 자녀가 다 이게 이제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감정이 같고, 행동이 같고, 이게 이제 같이 하기입니다. 이건 이제 맨 마지막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직을 자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꼭 관계 문제만은 아니고요. 일 자체를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더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관계가 문제가 되더라도 일은 또 일입니다. 그래서 일은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진로 선택부터 그건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로 선택 쉽게 하기라는 강의가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일은 일이고 애정은, 그러니까 애정을 포함한 관계는 관계, 이렇게 따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모에 대한 증오를 사과받지 못하고 어떻게 스스로 해소해야 할지를 묻는 18세 여학생입니다. 초3부터 중2까지 있었던 상황과 고통에 대해서 울분과 억울함이 크고 지금도 가끔씩 호흡곤란, 심장 두근,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그때의 고통이 공황장애였다고 하면 부모님께서는 인터넷만 보고 마음대로 진단한다고 나무란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은 둘 다 의사시고요.
부모님이 좋다가도 그때를 기억하면은 너무 증오스럽고 부모님이 오빠도 원망스러웠지만 오빠는 그때의 일에 대해서 오빠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이라는 것은 아빠는 성질이 급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5살 위 오빠는 방과 후에 괴롭혔고 방문을 잠그고 있으면 발로 문을 부숴 팬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아빠, 엄마, 오빠는 서로 잘 싸웠고 아빠와 오빠가 싸울 때는 서로 목을 조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워서 이혼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싸우는 것을 가서 말려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이나 울고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로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어느 순간부터는 심장이 빨리 뛰고 죽을 것 같은 불안함, 목이 쇠구슬로 막혀있는 느낌, 그래서 밤에 불면이 생기고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런 증세를 얘기하면은 병이 아니라면서 본인이 이제 의사라고 했잖아요. 본인 병원에 초음파 검사를 받게 했고 또 내과 검사도 받게 했지만은 뭐 그 검사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예상되시죠? 그런 병이 아니니까요. 중1에 이 증상이 끝나고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등학생쯤 됐겠죠. 그 증세가 공황장애였었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빠가 예전처럼 미친 듯이 화를 내지도 않고 오빠도 군대 다녀온 이후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지금 18세고요. 지금 이 사건들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2까지의 사건을 갖다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수능을 18세니까요. 이번에 수능을 치렀거나 아니면 이미 대학생이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뭐 5년 전, 6년 전 일, 훨씬 그 전에 있었던 일 갖다가 지금 기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제 이 본인의 문제는 가끔씩의 호흡곤란, 심장두근, 잠 못 잠, 그리고 이제 부모에 대한 이제 원망이 많은 거죠. 울분, 억울함, 증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과거를 사과받기 원하고요. 과거의 고통을 병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죠. 이건 이제 사례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부모의 문제, 현재 부모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부모의 문제는 고통은 기질적인 병,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야만 온다. 몸에 병이 있어야만 온다라고 이렇게 이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고 과거 본인들도 그렇게 싸우셨으면 얼마나 고통이 더 컸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고통이 클 때는 주위에 누가 고통이 큰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지를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더 컸기 때문에 딸의 고통이 이렇게 컸었다는 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부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는요,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부모가 다르게 하면 그만 끝납니다. 네, 부모가 사실을 받아들이고 딸의 고통을 인정해주고 그때 그래서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사과만 해줘도 거의 해결이 됩니다. 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례자가 먼저 이렇게 이제 상담을 올렸잖아요. 제가 대답을 해드리잖아요. 네, 이걸 그대로 그냥 두 분한테 보여드리면 돼요. 예, 그러면은 그래도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만 하면은 정말 끝난다는 거죠. 정말 부모님이 사과하고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부모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죠. 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일이 지금 문제된다. 그것도 뭐 5년 전, 이전의 일이 지금 문제된다는 것은 지금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하여튼 부담이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학생이라서 뭐 학업에 부담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진학에 부담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관계에 부담이 있든지 이러면은 내 속마음이 그것을 피하려고 과거를 불러냅니다. 의도적으로 불러내는 게 아니고요. 내 속마음이 그걸 불러내는 거거든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이게 문제라면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죠. 네, 현재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부담을 갖다가 맞서고 부딪히고 해결을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네, 잘 해결해 보시고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엄마와 시간 더 보내기를 주장하는 자녀에 대해 고민하는 47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자녀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직장 가는 동안 동생 돌보기를 하느라 힘들었다며 직장의 우선순위를 덜 두고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그 자녀가 직장인의 우선을 두고 집에서는 피곤하여 자녀의 감정과 고민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으로 사례자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때는 자녀가 빨리 독립하기를 원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상담센터에서는 이런 걸 권한다고 해요. 다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때 충분히 애정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애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아마 권장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닥터유의 의존 자녀 훈련에 보면은 스스로 서게 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이 두 개 사이에 이제 갈등을 하시는 거죠. 자녀라고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몇 살인지 아들인지 딸인지가 불분명한데 닥터의 판단으로는 20세 전후의 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딸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제 집에만 있다는 거죠. 현재는요, 어떤 방법이 맞냐 이걸 하는 것보다는 그걸 고민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행동입니다. 딸한테는 자녀한테는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볼까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1개월 정도 휴가를 내라는 거죠. 네, 1개월 정도 휴가 내면은 이게 굉장히 휴가를 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직장을 지금 이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직장을 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1개월 휴가를 내보고 그 1개월 동안은 정말 이 자녀하고 100%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과거에 못 쏟았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못 줬다고 한다면은 최대의 애정을 쏟아 붓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1개월만 해보세요. 그걸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회사를 복귀를 하세요. 그러면서 닥터유의 의존 자녀 스스로 서기를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외모 컴플렉스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치듯 하루를 살아가는 21세 남자 대학생입니다. 눈이 심하게 작고 못생기고 얼굴도 못생겼다고 하네요. 닥터유도 좀 그런데요. 눈도 작습니다. 저도 제 얼굴 알죠. 이 컴플렉스를 들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도망친다고 하네요. 가족, 친한 친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요. 바닥 또는 핸드폰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함께 앉을 때는 마주보는 자리보다는 옆에 앉는 자리를 선호하고요. 사람들 많은 곳 가기 힘들고 길 건너편에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돌고 돈다고 하네요. 인사가 어색해서 오해받은 적도 있고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들과도 잘 사귀지 못했다고 합니다. 드러내자니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린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비웃거나 욕할 것 같다.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이게 문제가 하나 같잖아요. 외모 콤플렉스, 이 하나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하나는 외모의 문제고요. 하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물론 연관은 돼 있습니다만은 외모를 해결한다고 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외모는요, 이거는 정말 나만 문제시하는 겁니다. 남들은 문제시하지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은 이 스스로도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외모에 관계없이 문제시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내 모습을 싫어하지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싫어하는 경우는 뭐 말은 그렇게 내뱉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내뱉기를 좋아하잖아요. 남에 대해서 비하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남을 비하하는 사람 보면요. 저도 되게 못생겼어요. 네. 지가 잘생긴 사람들은 남을 못생겼다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뭐,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은 절대 못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닥터만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닥터의 홈피에서 이 세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외모의 의미,
내가 느끼는 나의 외모는 남이 느끼는 것과 다르다. 이건 아마 글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 작게 안 보이기. 요건 이제 여성의 경우인데요. 비슷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요걸 참조해서 외모에 대해서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정말 내 생각만 바꾸면은요, 금방 내 외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바꿀 것도 없어요. 이미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관계 문제는요, 외모의 문제가 아닌 피하기의 문제입니다. 자꾸 내가 피했다는 거거든요. 이유를 대고 피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내 외모를 드러내기가 아니고요. 부딪히기입니다. 드러내기를 어떻게 할까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드러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딪히기죠. 예, 부딪히기는 3개의 단계입니다. 네, 사람 만나기, 일단 만나야 되겠죠. 누구든지. 네, 어떤 사람을 더 만나면 되겠어요? 나를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나를 깔보는 사람,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적,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일수록 더 만나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부딪히기입니다. 또 내가 다가가야 돼.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앉을 때도 마주보고 앉기, 네, 그리고 이성 사귀기. 네, 이성 사귀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미 나를 좋아했던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번만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작이 정말 반입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굉장히 달라질 테니까요. 5번째 사례입니다. 주변 사람의 신경이 쓰이고 부스럭 소리에도 놀라는 29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일하거나 회의를 할 때 옆 사람, 앞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요. 부스럭 소리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혹 이런 나를 내가 깜짝 놀라면 이런 나를 들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업무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 가는 것까지 무섭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됐고 내가 열심히 필기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려워했었다고 합니다. 조금 요거는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했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 남이 신경 쓰이는 것은 나의 속마음이, 내 겉마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속마음이 나의 약점을 잡히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남에게 굴욕당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해서입니다. 내 속마음이.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속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겉마음으로, 야, 그건 그게 아니야. 이게 이성적으로 타이르고, 내려놓는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자신감을 갖겠다 그러고, 이렇게 봐야 소용없어요. 이거는 행동만으로 됩니다. 속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행동이라는 거죠. 생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부딪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그걸 갖다가 부딪히면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예. 그래서 일단 사람부터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굴욕 당해주기. 네. 닥터이도요, 한 40대 때 중반까지는요, 굴욕당하는 거를 너무 끔찍히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요, 40대 중반 이후로는요, 이제 무릎 꿇어. 그러면 그냥 꿇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굴욕이 뭐가 문제입니까? 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그냥 굴욕 당해주기 하면 됩니다. 내가 일부러 당해주기라는 거예요. 일부러 손해 봐주기. 네, 학교 때 내가 쓴 걸 갖다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그러면 진짜 줘요. 그렇다고 내가 공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남이 좀 잘 봤다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니까 손에 좀 봐줘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익이 될 테니까요. 일부러 나의 약점 드러내기, 네, 이런 걸 직접 하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렇게 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아까 요 전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왼쪽 고환이 우리하고 부어있는 느낌으로 불안한 40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1년 전부터 왼쪽 고환 쪽에 불편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니 전립선염 또는 정맥류 1, 2기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질병이 있는데,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병원에서 못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7년 전에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 네, 이런 진단을 받고서 정신과에서 치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가서서 진단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혀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의사들은요, 그건 진짜로 잘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의과대학 다닐 때요, 네,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네, 그런데 심각한 병은 진단을 잘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병은 좀 간과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병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제가 판단해도 아닙니다. 그럼 왜 증세가 남아있냐? 뭐 염증이 있었던가, 과거에 한번 무슨 자극이 있었던가, 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약간의 일의 증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갖다가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의 증세가 뇌에서 증폭이 됩니다.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통증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고환 쪽은 아무리 봐도 별 문제 없거든요. 이제 와서는. 근데 통증회로가 계속 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걸 증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자꾸 문제시하면 할수록 통증이 커진다는 거죠. 예,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해보세요. 네, 그게 일이 됐든, 내 일상이 됐든, 관계가 됐든, 네, 당연히 내 몸만 회복 훈련 한 다음에, 예, 그러면서 만약에 운동을 한다, 매일 운동에 밀당으로 하시면은 그것도 아마 여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몸을 더 맞는다면은요, 이분한테는 아마 감량 다지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집중해도 당연히 이 증세는 좋아집니다. 자, 또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